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해야 된다. 그리고 사망했다면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다. 그런데 이 보험수익자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이거는 의제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그 정글의 법칙 생존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개그맨 김병만 씨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김병만 씨가 2011년이죠. A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2020년도에 이혼 소송을 당하면서 파경을 맞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병만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로 현금을 줬다면 그건 징역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줬다면 그건 대물 변제로서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재판부 판결에 의해서 남편 재산이 부인 앞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에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요, 김병만 그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하라고 했는데 75대 25%를 확정을 했죠. 그런데 김병만 씨의 자산관리를 처가 했어요. A라는 처가 했는데 A가 A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50%하고 현금 10억 원 가까이를 김병만에게 반환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김병만 씨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에 엄청나게 24개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계약자는 누구였느냐?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집사람 앞으로 보험계약자를 김병만 씨 앞으로 이전해라, 넘겨라, 바꾸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에 따르면은요, 이혼 전에 자신의 명의로, 김병만 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24개를 가입했대요. 대부분 사망보험인데요. 그러면 김병만 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생명보험금은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속인이 받겠죠. 그런데 이 보험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죽은 사람의 보험계약자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그건 의제상속에 들어가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요, 의제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제상속재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건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받은 퇴직금입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그리고 피상속인의 생명 손해보험금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있었다면 이 세 가지는 의제상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 손해보험금이 의제상속에 들어가려면 이 보험계약자가 즉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계약자 죽은 사람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속받는 상속인은 보험 수익자지요. 즉 보험금 수령인입니다. 이때 보험 수익자는 상속인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보험 계약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보험료 계약자가 불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상속인이 수령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손해보험금이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생명손해보험금으로서 의제상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데요. 만약에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렇다면 이건 의제상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의제상속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런 보험회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는 상속인이 내도 된다. 이런데 원래 상속인이 내게 되면 이건 의제상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이 사람입니다. 보험 수익자. 지금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가 부인이었어요. 보험 수익자도 부인이면서 보험 계약자도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험 계약자가 부인이었는데 가정법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했죠. 보험 계약자 명의를 김병만 씨 앞으로 넘겨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병만 씨가 보험 계약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24개의 생명보험을 김병만 씨가 불입을 하고 만약에 사망했다면 당연히 그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해야 된다. 그리고 사망했다면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다. 그런데 이 보험수익자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이거는 의제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참 재밌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험계약자는 원래 김병만 씨 부인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결내가지고 김병만 씨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보험계약자인 김병만 씨가 보험료를 불입했다. 그리고 사망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의제상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 의제상속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퇴직금, 생명손해보험금,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의제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또 유증입니다. 유언상속을 하거나 또 살아생전에 야, 나 죽으면 너 가져라 이러한 사인증여를 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돼가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